네, 2025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많은 관심은 한미 무역 협상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먼저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2+2 회담을 통해서 타결 지었는데 관세를 15%로 낮추고 대신에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등은 고율의 관세가 아닌 15% 관세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뭐 그 정도에서 합의를 보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기반으로 대미 투자를 한다라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게 한미 무역 협상인데 이게 삐그덕거리고 있죠. 우리도 2+2 회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2 회담이 안 되고 1+1 회담이 되다가 뭐 꼬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뭔가 계산을 하고 미일 간의 협상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입에 헉소리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죠. 한국을 의식하고 미국이 먼저 일본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조금씩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은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다니었고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제가 기자 입장에서도 이건 팩트가 안 맞는다라는데 마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는 그러한 모스탄을 고발해서 모스탄을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하면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기 시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고 기대하고 고발을 했는데 우리 경찰은 그렇게 고발된 모스탄 씨를 조사하지 않고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스탄 전 대사가 대한민국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을 능욕했는데도 추방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모스탄 씨는 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떠보기 위해서 보낸 에이전트라고도 의심해 볼 수도 있죠. 모스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이재명 정권의 그릇이라 그럴까? 뭐 그걸 떠본 거죠. 그러면서 바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리 특사를 보낸다고 하니 특사 보내봐야 특사보다 더 센 안보실장도 가도 뭐 제대로 못 만나고 이러고 오는 판인데 우리 장관들도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왜 트럼프가 이럴까? 지금 트럼프는 일본하고 무역협상을 타결 지었는데 참 일본도 한심한 게요. 일본은 지금 국가 빚이 굉장히 많아요. 자민당이 집권을 오래 하면서 선심성으로 남발한 게 많아가지고 정부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에도 졌어요. 뭐 이기긴 이겼지만 일당이지만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시다 정권이 무너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한민국은 빚이 많지 않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은 저렇게 정부가 많은 빚을 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일본 모델을 제시했는데 일본은 그 빚 때문에 정권이 좀 휘청거리고 있거든. 일본은 기본적으로 패전 국가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는, 안 들어주면 뭐 여러 가지로 박살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돈 내라 그러면 돈 내는데 우리는 일본처럼 미국하고 싸워서 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정권의 수는 보여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하니까 일본을 딱 잡아놓고 그 모델을 한국에 적용시키면은 우리는 깨갱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돈 빨리는 걸로 가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미국하고 협상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죽는 소리를 해서 일본은 우리만큼 좋은 조건을 못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일본이 먼저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먼저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을 지었잖아요. 먼저 했었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담에도 가서 못 만나, 트럼프가 일부러 회피한 거죠. 그럼 나토에 가서라도 만나고 뭐 여러 식으로 만나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못했느냐? 잘 보셔야 된다. 전두환은 어떻게 해서 했느냐? 전두환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도 뭐 12.12라고 하는 이상한 군사 정변을 통해 집권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아를 안 했는데, 그때 유병현 씨가 자기보다 선배야. 근데 그가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을 했어. 그분이 영어도 잘해. 대통령 되자마자 유병현 씨를 미국 대사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뚫느냐? 한미연합사령관실에서 미군 대장들이 미국에서 뭐 참모총리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알잖아요. 미 국방부 라인으로 통해 갖고 한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요. 안보로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사후의 경제 위기를 다 극복하고 확 발전시켰죠. 우리는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미국과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이거 외교부 공무원들 대미 관계 몇십 년에도 못합니다. 미국은 군사국가예요. 군이 제일 세다고. 미국 국무부 설득해봐야 국무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군대 안 갔지. 김민석 총리는 빵에 갔으니 군대 안 갔지. 안규백 씨는 이번엔 장관 되겠지만 그건 방위병 출신인데 이상한 방위병 한 사람이지. 이 트럼프와 통하는 거를 이번에 우리 군부를 계엄령에 일부 참여했다고 작살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미국과 통할 사람을, 그런 사람을 특사로 보내가지고 아니면 비밀리에 뭐로 보내갖고 미국 국방부하고 막 했으면은 훨씬 빨랐을 거다. 이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역이 따라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받는데,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권은 지레 겁을 먹고 방위비 협상하게 되면 또 돈 얻어 많이 맞을 거다라고 하고 뒤로 빼고 무역 협상도 부담스러니까 빼고 있다가 일본이 지금 탁 맞은 걸 갖고 우리랑 같은 걸로 적용한다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이제 방위비 나올 건데, 방위비 전에 미국은 방위비 얘기 별로 안 꺼내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서 뭐 동아시아판 나토 같은 거 뭐 비슷한 걸 만드는 걸로 가거나 아니면 그걸 못 만들더라도 나토에 주는 국방비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압력을 많이 가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과 오랜 동맹을 해왔음에도 하나도 베너핏을 얻는 게 없어.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권은 대미 관계를 지금 완전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유리한 상황을 못 만들었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사람 뺑뺑이 돌리고 뭐 하고 나면 탁 뒤집고 하는 건데, 그걸 뚫을 방법은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빨리 우리 국방부를 두드려 잡을 게 아니라 계엄령에 동원됐다고. 그 중에 미국하고 통하는 사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많잖아요. 출신들. 미국하고 막 해서 안보 관계로 우리는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대중국 전선에 참여한단 말이야. 근데 중국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북인데 이북 확 잡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무역 협상이 훨씬 쉬워졌을 텐데, 군이 싫어갖고 이재명 정권은 그걸 안 했어. 생각도 못 했어. 안규백이라고 하는 방위병 출신을 앉히는 건 아이디어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못 한 거지. 그런 사이에 무역 협상도 못 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붙었으면 되는데 G7 가서 못 만나니까 그냥 빠져버리고 특사나 보내는 그런 쇼하는 사이에 일본하고 미국이 타결했어. 딱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빼도 박도 못하고 일본만큼 부담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빚이 졌다 그랬는데 일본처럼 빚이 많은 국가로 가게 되는 거야. 일본은 지금 경제 성장 시키려고 그래도요, 동력이 없어요. 왜 일본의 1인당 GDP가 우리한테 역전을 당해? 그런 꼴로 이재명 씨가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글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 과거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로 딱 풀고 나서, 그리고 이러하니 우리 경제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받아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했다고. 이해되십니까? 미국은 딱 계산해서 2+2 회담 하자 그러놓고 아니야 뺑뺑이 돌리잖아요. 옛날 문재인하고 김정은 뺑뺑이 돌리듯이. 그걸 하기 위해서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슬쩍 집어넣어서 한국이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떠본 거지. 별거 없구나. 뭐 세게 나왔으면 세게 나온 걸 갖고 또 이제 뭐 추방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게 나가서 또 어떻게 하는 거고. 수가 만수라 그랬잖아요, 트럼프.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집요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뭐냐, 대중국 봉쇄작전에 나서는 거고, 대북한 봉쇄에 나서서 북한 핵 없애는데 대한민국 군부가 앞장서겠다. 우리 군을 국방비 늘려야 되는 처지니까 그걸로 해서 벙커버스터 미국 팔어.
우리도 작전할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역 협상에서 잘하면 될 텐데 둘 다 놓쳤다 이거야. 하나도 못 잡고. 일본 같은 바보 짓을 했. 일본은 안보 문제는 미국에서 찍소리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야, 이거는 이성락 씨가 상당히 전략가라고 들었는데 그가 전략가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거나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좀 더 현명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도 군에 안 갔고 총리도 빵에 나갔지 군대는 안 갔고 안규백 씨도 뒤늦게 장관이 되긴 했지만 역시 한미관계까지는 밟지 못하고 우리 국방부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하니까 그 역시도 그 대북관계나 뭐 논문 쓰고 했던 학자 출신이지 뭐 얼마나 전략가입니까? 아, 이게 좀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본처럼 많이 퍼주기를 하면서 타결을 지으면은 알래스카 개발할 때 한국 기업 들어와 하고 트럼프는 던져는 줄 거예요. 아, 그럼 우리 그 좋다고 하면서 우리도 뭐 챙겨 따라오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을 일본처럼 더 열어준 건 아닌데 다른 나라한테는 안 수입하고 미국 걸 수입하는 것 쪽으로 열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한테 농산물 열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겠죠. 계속 후달기면서 끌려갈 겁니다. 대미자주가 안 될 겁니다. 아, 지금이라도 위 안보실장 중심으로 이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고 지금 민주당 정권은 너무 이 정치가 세가지고 실용외교 한다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인데 실용외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실용외교 하려면은 먼저 우리 군부를 통해서 미국과 통하고 안보 문제에서 뭔가 안보 문제에서 북한 압박하고 중국 압박해서 우리 실익을 취해서 통일 기회를 잡아버리고 그리고 무역협상에서 이익을 얻어가지고 또 동맹을 강화할수록 우린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쉐쉐하려다가 다 놓친 거 아니야. 아, 이재명 정권 전략이 없다. 대미 전략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